윤석열이가 임성근 빼라고 한 것도 팩트야. 네. 그러면 윤석열이는 왜 임성근이를 빼라고 했느냐? 도대체 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그동안 거명되지 않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이 최상병 특검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압수수색 대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처음으로 다 거론된 진짜. 사람들이야. 국힘의 이철규 의원, 네. 고석 변호사, 그리고 백명규 소령 군종 목사고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순복음교회 또 고모 씨 목사, 그리고 극동방송 이사인 김장환 목사, 그리고 극동방송의 전 사장 한모 씨. 와. 처음 보는 인물이 왜 이렇게 진짜 많아요? 진짜 이 그러게요.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다 처음 거명되는 인물인데 아니 네. 그 교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루트가 아니야. 맞아. 여러 경로로 지금 보여요. 네. 그중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부부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나 봐. 임성근 사단장 부부가. 근데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이 군종 목사를 통해서 아까 사진에 올라와 있었던 이영훈 목사, 이영훈 순복음교회. 그리고 김장환 목사, 네. 네. 와. 이 걸출한 목사들하고 줄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근데 이영훈하고 김장환은요,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매우 가까운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한 루트를 통해서 구명 로비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김정한 목사는 7월 20일, 오늘 21일이지, 어제지, 어제 본인이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네. 기도했다. 내가 임성근 사단장 내가 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예, 잠깐 보겠습니다. 사단장을 뭐 살려주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은 뭐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요. 왜 아멘 안 하지? 아니 기도를 했다. 와, 야, 이거는 뭐 실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기도할 수 있죠. 모든 그 죄지은 자들을 인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최혜병 사건에서 종교인이라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최혜병이죠. 최혜병입니다. 그럼요. 박정원 대령이고요. 네. 근데 임성근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는 그리고 말이 안 그걸 되지. 가지고 뭐라고 하면 공산주의보다 더한 나라다? 말이야. 전형적인 빨갱이 논리에다가 무슨 거기에다가 종교에 이렇게 허울을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지금 뭐 김장환 목사 저렇게 얘기했는데 기도가 아니라 죄지었으면 감옥 가서 참회를 하셔야 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감춰졌던 기득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성근과 혹은 윤석열이 구명 로비를 받아들여서 움직였자 이걸 넘어서서 네. 기득권끼리 어떻게 서로 로비하고 어떻게 서로 연결지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 이어가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면 빨갱이를 몰아가는 네. 이 패턴들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역사적 왜냐하면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솔직히 우리 또 정치인 두 분 계시지만 솔직히 정치인들이 차마 손대지 못했던 성역과도 같은 곳을 이번에 그냥 친 거 쳤어요.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김장환 목사 그 보수 기독교의 최고 원로 그렇습니다. 뭐 무슨 뭐 맞아 원로회의 회장 같은 역할을 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영훈 목사
님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 거기 최고 아닙니까? 거기 큰데 아니에요? 어. 여의도 일요일 날 여의도 가면 찾을 데가 없어요. 진짜로. 네. 워낙 신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정치인들도 많이 가고 하는 많이 거죠. 가. 입 함부로 놀리면 죽는 거야. 어. 근데 여기를 압수수색 들어갔다니까 압수수색을 이건 해버렸어. 엄청난 용기야. 예, 그런데다가 통일교, 와. 신천지, 어. 전광훈, 와, 이거 진짜. 거기서 아마테라스까지 와. 건진까지 무소까지 전방이에요. 진짜 이 저는 사건이야, 최혜병 특검이 이명헌 특검이 거침이 거침 없어. 거침이 없어요. 네. 와 이게 어디까지 갈까? 대박이다. 이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여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거 저 종교계 수사는 좀 찬찬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입장이 나올 정도로 여의도에서 그럴 정도로 다들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근데 네. 할 때가 됐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저는 그 관점에서는 이제 아. 박정훈 대령의 존재가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아. 자기 진짜 모든 걸 던져서 맞습니다. 이 사건 진실을 밝히겠다,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해서 다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특검이 박정훈 대령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특검 그렇지.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명한 특검은 박정훈 대령을 뛰어넘기 위해서 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와 근데 대박이야. 이걸 솔직히 너무 많이 뛰어넘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지만 이게 사실 만만치는 않을 아유 겁니다. 뭐 보통 일 아닙니다. 네,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네, 보통 일 아닙니다. 네. 중간에 정보 다 새나가고 막 막고 여기저기 로비 들어오고 별짓 다 합니다. 이렇게. 그렇겠죠. 근데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냥 쫙쫙쫙쫙 전개가 네. 됐거든요. 자, 그리고 이철규도 압수수색 당했는데 이철규 이름이 왜 갑자기 등장했냐? 이철규는요, 윤석열이 경로했던 날 그 당일에 네. 이 사건 관계자와 전방위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윤석열과 통화했고요, 김장환과 통화했고요, 고석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고석 변호사는 또 누구냐? 네. 육사 출신이고요. 육사 한기수 선배가 바로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입니다. 근데 고석 변호사가 김용현 경호처장과 또 통화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전방위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금융 로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곳을 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자, 이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요, 저희가 또 2부에서 따로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이건 통일교 관련해서도. 따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열대의 묵시록이라고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데요. 브라질의 정치 상황을 다룬 겁니다. 원래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네. 열대의 묵시록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복음주의 교파가 브라질 정치를 어떻게 극우화하고 거의 쿠데타까지 몰고 가는가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아마 변상욱 기자님이 이따가 네. 오시는 것 같은데 조미든 목사랑.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극우 정치가 극우 기독교와 만났을 때 얼마나 정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미국으로부터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돼서 남미로 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모스탄? 가스탄? 네. 예, 모스탄이야. 하고 교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극우 기독교가 반공주의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정치적 비극, 민주주의를 어떻게 흔드는가, 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진짜 그동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던 성역. 맞아요. 여의도 순복음, 극동방송, 네. 통일교. 네. 이거를 다 쳤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여론이 뒷받침돼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진짜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었으니 사실은 공수처에서 그 인력 가지고 수사가 안 됐던 것 안 되죠 같다는 생각이 이거는. 들고 네. 뭐 검찰은 당연히 더더욱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을 것이고요. 네. 김건희 특검이요.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아버렸습니다. 네. 건진법사와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씨가 나눈 문자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2022년 11월 중순 문자입니다. 네, 윤영호 본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모님, 내년 전당대회 두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윤심은 정확히 어떤지요? 오. 네, 건진법사가 대답합니다. 윤심은 변함없이 권선동입니다. 규모는 과시할 정도면 좋습니다. 10,000명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에 대답합니다. 티가 안 나게 해야 하는데 청년, 원로 등 세 그룹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네. 권성동이가 당대표 출마를 포기합니다. 네. 포기하고 나서 다시 또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데요. 소개를 네, 해주시죠. 그게 2023년 1월 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성동 불출마 선언했네요. 저희 굉장히 무리해서 입당까지 했는데 낭패네요. 건진법사가 여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부의를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네. 대한민국 종교가 정당의 영향력을 실제로 끼치려고 했고 그런 시도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아, 네. 옛날에는 독재 권력이 종교를 거의 뭐 하인 다루듯이 자기 집안에 뭐 가축 다루듯이 했는데 네. 이젠 종교의 힘이 커졌군요. 네. 아, 그런가요? 시민사회의 힘이 커진 겁니다. 아. 시민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정당이 움직이고 네. 최욱 씨도 그러지 않습니까? 구독자들 계속 댓글 보면서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 그렇습니다. 네, 시민의 힘이 커지는 커졌어요. 것은, 이거는 네. 큰 그림에서는 민주주의가 나아가고는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아, 옛날하고 네. 비교한다면 아, 네네. 저게 이제 궁금하신가요? 저 궁금해요. 진짜로. 네. 근데 그동안에 그런 의혹들은 있었잖아요. 어떤 그렇죠. 예. 당내 선거가 있으면은 뭐 신천지가 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통일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예, 문선명 총재가 세상을 떠난 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인데 통일교는 혈통주의입니다. 핏줄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근데 네. 부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네, 한학자 총재에게로. 아. 나이는 올해 한 84세 정도 됐죠. 나이 많으시네. 그다음에 아들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죠. 통일교란 이름을 쓰지 마라.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기로 했던 것이다. 와.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상표권 소송까지 벌어지고 했는데 아들이 진짜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좀 섞였어 복잡합니다. 좀 예, 복잡해요. 많은 것을 묻지 마십시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남의 집안일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통일교는 세 그룹으로 나뉜 거죠. 어머니파. 여기가 이제 통일교를 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립해 나간 현진 씨. 네, 이거 거기는- 글로벌 피스 운동하는 사명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진, 삼남. 형진 이렇게 갖고서 아들이 더 있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크게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머니를 둘러싸고 3인방이 존재합니다. 지금 소개하셨던 윤 본부장 부부와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명 측근해갖고 셋이서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형제들이 생각하는 사업은 글로벌한 어떤 평화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치로 내건 대북 사업을 비롯해서 큰 대륙을 상대로 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본부장 윤 본부장의 직함이 세계본부장입니다. 네. 윤 본부장은 그걸 아닌 게 아니라 저개발 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게 부딪힙니다. 이해관계가. 아. 자, 그래서 어머니는 거동조차 불편하고 정신 상태가 그렇게 통일교를 이끌고 나갈 만큼 건강하지 못한데 그래요. 예, 그 세 명의 측근들이 이제 그걸 둘러싸고 통일교를 결국은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들은 엄마와 싸우고 나갔으니까. 예, 만약에 어머니에게 이제 무슨 변고가 닥친다면 그 다음에 물려받을 건 우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3인방. 3인방을 중심으로 한 지금 윤 세계본부장 부부와 윤영호 부부. 부부와 그 주변에 또 측근들. 예, 그렇게 측근이에요. 아니 그 윤영호 본부장은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 그게 아닌가 이제 보네요.
2인자였는데 여기서 이제 지목을 받으면서 이제 실세에서 실권을 갖다 조금씩 놓치고 있는 중이고 아, 지금은 또 하나는 윤 본부장을 겨냥해서 공격하는 세력이 아들들인 거죠. 아.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혈통주의로 가야지 핏줄이 다른데 어떻게 외부 암만 전문 경영인이지만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윤과 건진법사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를 계속 제보를 하고 하는 세력은 아마도 아들들 세력일 것이다. 세계일보가 통일교 거던데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중앙일보- 많이 나오는 거라.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에 계속 제보가 들어가는. 이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통일교를 3분할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선명 한학자 시대의 통일교.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문선명 씨가 사망하기 전에 그 문현진이라는 사람이 교리적 이유 때문에 이탈을 해서 본인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원래는 칠남이 종교적인 걸 한학자 문성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문선명 씨가 사망하고 나니까 한학자 씨가 자기를 막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없던 교리를 막 주장하니까 이제 여기서 아사리판이 나는 거죠. 칠남 문영진이 엄마를 향해서 사탄의 핏줄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칠남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지금 통일교라고 하면 한학자 중심의 통일교, 그 다음에 삼남의 문현진 중심의 통일교, 그 다음에 칠남 문형진 중심의 통일교. 문국진은 문형진을 계속해서 도와왔던 그런. 문국진은 문현진, 국진, 형진은 네. 형진과 네. 국진은 묶여가는 거고 현진이 이제 글로벌 피스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글로벌 피스 재단이 YTN을 인수하고 싶어서 살짝 손을 댔다가 네. 인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 양반은 이제 대북 사업과 이게 미디어 사업 관심이 많죠. 이름은 통일교인데 완전히 다 그렇지만 싸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통일이 안 되네. 통일교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돈줄은 일본 통일교 신도들의 헌금입니다. 일본이 제일 커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통일교 헌금이 들어오는 게 뭐 7천억, 8천억 얘기가 있고 굉장히 커요. 이걸 교리적으로 간단하게 1조 원 얘기도 있고.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 신도들의 헌금이 있고 일본에서 벌어지는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일본이 이제 한국을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 신도들은 메시아 나라를 탄압했다라고 하는 부채 의식이 있어요. 문선명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탄압했다라는 부채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일본 여성들하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양심이 있네.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헌금이 어마어마하고 네. 두 번째는 일본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영감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뭐 어떤 물품 예를 들면 도자기 이런 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제 뭐 귀신을 내쫓아주고 뭐 이런 개념. 굿즈. 네. 그래서 굿즈 사업. 고가의 어떤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피해액이.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통일교 대책위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통일교를 대책하는 그룹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통계를 냈을 때 그 피해액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자금이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통일교에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패가망신했다. 우리 집안이 망했다라고 해서 아베 신조 총리를 암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암살범이. 예, 암살범이 그래서 원한을 품고 암살을 이제 시도해갖고 성공해서 비운에 이제 끝났고 그래서 결국은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부의 조사와 압박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일본에서요? 예, 수사가 된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종교 법이 있어갖고 해산이 가능합니다. 통일교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심에서는 통일교가 졌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해산되네. 이제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하죠. 고등법원에. 네. 고등법원에 지금 진행 중인데 당연히 고등법원 끝나면 대법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일본은 법 체계상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통일교 같은 경우 이 사건 같은 경우 법원에서 법정 대리인을 임명했고 그 사람이 통일교로 가서 재산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재산이 있는지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서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먼저 갚고 부채를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산들을 빨리 빼돌리든지 한국으로 갖다 놓든지 아니면 아시아에다 투자를 하고 어딘가에 묻어놔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네. 통일교도 아픔이 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기왕이면 좀 한국에다 빼돌리지.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첨언을 드리면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어서 해산이라고 하면 활동을 못 하겠죠.
다만 이제 그 단체가 명맥이 끊기는 건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옴진리교라고 옛날에 기억하시죠? 아, 네. 거기도 해산을 시켰어요. 네. 하지만 거기 아류들은 다른 이름으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산을 시키는 거지만 뭐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하겠어라고 예. 하는 것까지는 못 막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해산 통일교 끝났어 이런 개념은 아니다. 법인 아, 조직이 생각을 사라지는 합니다. 거지 신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하는 거죠. 어. 근데 그 아베 총리랑 통일교랑 예.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베 총리의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을 내세워서 보수당을 이끌고 있는 일본은 그 국회의원들이 다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세습으로. 네. 그러니까 그 위에 가문의 이제 일인 거죠. 그 가문 자체가 반공 제일주의입니다. 근데 중국 그다음에 소련 이제 지금은 러시아가 됐습니다. 북한 등의 공산주의를 이길 힘으로 통일교가 내세운 승공,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승리한다는 승공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통일교랑 밀접한 관계를 맺죠. 그래서 그래요? 일본 자민당 정치와 통일교가 맺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문선명이 미국에서 탈세 횡령 혐의로 그 징역 살이를 했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탄원서를 써줘요. 그랬어요? 네네네 그런 와. 일들이 일본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네, 일본 정부의 핵심 인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그 가평에 뭐 이렇게 네. 군 같은 거 많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일본의 궁전은 제가 보진 못하겠습니다. 사무실들은 꽤 있지만 네. 일본의 그런 식의 궁전은 그 궁전은 역시 그 교주님만 누릴 아. 수 있는 성지. 것이지. 성지죠. 아, 성지예요? 예. 네. 그 아마 영상을 보면은 뭐라 그러죠? 홀리마더한 네. 우리의 성모 마리아처럼 성모한 네. 한학자 이렇게 갖고서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이 막 외치고 외치죠.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 저렇게 저기 입었더라고요. 있잖아. 네. 홀리마더한. 홀리마더. 왜 이게 홀리마더가 쉬운 얘기냐면 문선명 총재가 통일교를 만들기 조금 전부터 한반도에 유행했던 게 있어요. 다음에 구세주는 한반도에서 태어나는데 여자다. 아. 그 다음에 문선명 총재 역시 자기가 완성체, 요새 말하는 완성체가 되려면 내 짝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짝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곳을 헤매겨도 다니는데 그때 유행했던 게 여호와 부인파라고. 여호와 예. 부인. 네.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부인이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자기의 영적인 상대가 될 만한 여성 파트너를 구하다가 어디에서 구했냐 하면은 자기가 이 땅에 새로 올 여성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김성도파에서 한학자 씨를 맞이하죠. 한학자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의 장모님이 거기에 아주 푹 빠져 계셨던 성도였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아.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계보가 성모 있어요. 한이라고 하는 홀리마더 한이라고 하는 게 아. 통일교 신도들한테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나름의 역사는 좀 있네요. 예. 네. 와, 대단하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죠. 재미있긴 한데 아니, 솔직히 서글픈데 이제 처음 접할 때 재미는 있죠. 네, 이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네. 그 통일교가 그 일본에서 가장 뭐 내 단어를 모르겠어. 매출 아무튼 전 세계적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헌금 같은 거? 일본에서 돈이 일본 많이 돈이 들어오고요. 제일 크죠. 그게 제일 커요? 네, 신도들의 이제 헌금 제일 많고 아까 있었던 피해 사례도 있고 통일교 사업체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모나용평 통일교 거고요. 뭐가요? 모나용평 옛날에 롱평 리조트. 용품. 네, 그거 통일교 거고 그다음에 뭐 저 여수에 있는 디오션 리조트 그것도 통일교 거고. 초정 탄산수 뭐 예, 그다음에 네. 맥콜이라고 하는 상표를 유명한 맥콜. 네, 맥콜 맛있는데. 그다음에 평화자동차 북한에서 자동차 조립을 하던 네. 지금은 다 북한한테 집을 넘기고 나왔습니다만 통일중공업 평화자동차 뭐 유통 철강 등등 일신석재 일신 상장 뭐 많죠. 그런 사업체가 그렇게 많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교회인데. 종교로 돈 벌면 뭐 하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썩죠. 그러니까 와, 투자를 진짜 해야 되는 신기하네. 그럼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고. 제가 이제 제보를 좀 받았는데 네. 그
신도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있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실제로 통일교 기업체인데 거기에 뭐 개신교 신우회가 조직이 돼 있다던가 예. 뭐 이런 개념이 조금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100%다 신도들이 거기에 직원으로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그러니까 네. 보니까 학교라든가 언론사, 통일교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저 세운 이런 곳은 이렇게 압박이 심하지 않은데 일반 기업들은 그래도 통일교 신도가 되는 것을 그렇죠. 은근히 네, 네. 또 아.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해야 되니까 아. 예, 그런 건 있다고 합시다. 아. 아니 지금 댓글로 왜요?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기업 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많습니다. 제가 먹고 쓰는 거 되게 많아요. 초정탄산수. 통일교 많이 네. 키우셨군요. 얘가 다 키웠네. 얘가 다 키웠어. 와, 이거 뭐야? 아. 죄송해요. 깜빡하면 저도 사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아서. 예, 혹시 무슨 그 교육기관도 좀 있나요? 뭐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도 있고 선문대가 있고 선문대가 통일교 그렇죠. 네. 거예요? 문선명 선문. 아, 문선명 선문 그런 거예요? 비싸지 않습니까 벌써? 썬문. 아, 그래. 썬태양. 예. 와, 전혀 몰랐네. 와. 한국의 개신교가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네. 다 그 우물 안에 개구리고 어. 아프리카 남미 가보면은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 개예요. 여의도 순복음 조용기 목사 교회에 속하냐? 아니면 문선명 교회 다니냐? 아니면 신천지 이만희 교회 다니냐? 아. 이 세 가지가 제일 유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와. 아, 조용기, 문선명, 이만희. 예. 아. 워낙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돈을 뿌리면서 포교들을 열심히 해놔가지고 와. 예, 그렇게 해서 조직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외로 나가서 먼저 인정을 받은 다음에 아, 예, 다시 들어오는 거. 역으로 들어와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왜 한국의 아. 기독교만 우리를 이렇게 적대시하느냐라고 이제 아.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전략입니다. 야, 기가 막히네. 네. 전혀 몰랐습니다. 기업이다 기업이야 진짜. 예. 예. 캄보디아 음. 지금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윤 세계본부장은 뭔가 저개발 도상국가들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싶어하고 그걸로 키우고 싶어하고 네. 그게 자기의 이제 전문 주특기고 아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이라든가 같이 뭔가 이렇게 위상을 높이는 명분 위주의 사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네. 근데 일단 지금은 아들들은 다 떠났고 윤 본부장이 이제 실권을 장악했으니까 캄보디아의 이제 ODA라고 하는 네. 그 협력 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정부가 일정한 예산을 해마다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들의 SOC 사업을 비롯한 개발 사업들을 도와주는 그 지원액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데 아마 제가 통계를 갖다 잡은 게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한 3조인가 2조인가가 예. 늘어납니다. 2022년에 보면은 캄보디아만 개발하는 사업이 1,800억이었거든요. 네. 2023년에 4,35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 900억으로 그 총 금액으로 따지면 네. 조 단위가 불어나요. 우와. 예. 그리고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관련해 가지고도 네, 그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15억 달러가 그 됐을 부분. 겁니다. 네, 이걸 또 확 튀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거 그것이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관한 로비 때문에 벌어진 어떤 증액이냐.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나라에 대한 개발 지원 사업이 이렇게 증액이 커질 리는 없거든요. 갑자기. 네. 사업이라는 건 한 2년 3년 전부터 체크해 가지고 사업 지원을 하는 건데. 아, 그래서 궁금한 게 권성동 윤석열은 통일교를 왜 그렇게 만약에 지금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 예, 예. 왜 그렇게 그 가까이 지내려고 했어요? 글쎄요. 근데 정치 입장에서는 통일교든 신천지든 개신교든 불교든 간에 다 잡고 싶죠. 아. 네, 그건 뭐 조직력 있고 헌신적으로 뛰어들어서 도와주기만 한다면 다 표니까. 네, 어디든 좋다라고 하는 건데 개신교나 천주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각 교단별로 흩어져 갖고 각 교단이 감독을 하게 돼 있고 천주교는 로마 바티칸이 감독을 하고 있고 아, 네. 근데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경우는 우두머리하고 손잡으면 다 끝나버리는 아, 거니까 그렇죠. 예, 훨씬 더 손쉽게 조직력과 열정적인 신도들의 헌신을 끌어들여서 아. 자기들의 선거에 쓸 수 있는 그- 좋은 먹잇감이죠. 당원 가입하라고 하면 바로 가입해주고. 예를 들면 그것도 쉬운 게 생각해 보시오. 어떤 도시가 있어요. 네. 당원 가입을 하십시오. 당원 가입한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1년 남지 않았습니까? 신도들 중에서 한 3만 명만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기면 시장 도지사 뽑는데 상당히
도지사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시장 네. 정도는 뭐 아유. 아. 신천지가 그렇게 해서 과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과천시장 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꼭 좀 짚고 네네네. 넘어가야 되는 게 네. 아까 캄보디아 얘기 넘어갔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게 네네. 캄보디아 사업은 원래 정부가 추진하던 게 아니라 통일교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통일교가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나오는 로비 의혹이나 청탁 의혹을 통해서 정부 자금을 끌어들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을 그 통일교의 사업을 위해서 쓴 거예요. 만약에 다 사실로 드러나면. 그럼 엄청 머리가 좋은 거네. 이건 완전히 국정농단이죠. 와. 이거 우리가 되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국가의 세금을 자신들의 종교적 이익과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크게 좀 살펴봐야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의혹이 통일교는 뭐 너무너무 이제 꿀인데 돼요. 네. 윤석열, 김건희가 그런 판단과 결단을 했다면 그들한테도 이익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뭔지가 참 궁금합니다. 목걸이하고 가방 에이. 갖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아이, 그 얘기는 난 그래서 그 얘기는 아예 듣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이게 정말 작은 단초일 뿐일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막 수순한데 지금 권성동만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통일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은 정치인이 도대체 누구야라고 뒤지기 시작하면 네. 엉뚱한 데서 엉뚱한 게 또 터져 나오고 그게 꼭 국민의힘일 수만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어. 왜 아니 수십 년 동안 한반도에서 자리를 잡은 통일교고 정치권에 네. 늘 줄을 대고 있었는데 꼭 국민의힘일 리는 없는 거죠. 아, 그럴 수는 있죠.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은근히 긴장하다가 좀 저쪽 거 치다가 저쪽 게 나올 수도 있고 아. 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인데 조금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는 신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 무속 신앙 아, 이런 네네네. 쪽으로. 그래서 네. 신천지든 통일교든 이 모든 종교라고 하는 신관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관을 좀 세계관으로 통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종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분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막 일본 신도 나오고 뭐 갖가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신관에서는 이게 전혀 충돌되지 않아요. 아. 네, 신들도 나름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 지역구의 신들을 통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신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목사님이 상당히 거칠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신학적으로 좀 더 간추리자면 야, 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모든 우주와 종교에 깃들어 있는 신적 가치의 핵심이 되는 신적인 존재 내지는 신적인 힘 이걸 믿는 게 이제 김건희 씨 스타일의 이제 신관인 거죠. 네네네. 네. 신도가 일본의 국교인 신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불교하고도 만나도 되고 기독교하고 만나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신적인 존재들의 중심에 깃든 신적 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빌면 열심히 빌면 다 이루어주는 이런 네. 식이. 그래서 불교하고 신도를 1500년 전입니다만 일본은 강제로 통합해 버립니다. 그래갖고 불교에서 물론 약간의 저항은 있었지만 신도와 불교를 합쳐가지고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면 일본의 국교인 신도의 신들과 부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갖고 자기들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면서 오로지 인간들을 위해 헌신하신다. 멋있죠? 아, 통합과 협치.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무협지에서 많이 쓰는 동귀어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먼지처럼 흩어져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또는 뭐 화광동진 이런 말로 쓰는데 예, 동귀어진, 화광동진 이렇게 쓰는데 그래가지고 불교와 신도는 일본에서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불교로 가고 작은 거는 신도에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는 불교에 가서 처리하고 예. 자잘한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합격 부탁합니다는 신도에 가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특검이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그리고 그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를 쳤단 말이죠. 네. 이 두 사람 또는 뭐 이 두 교단?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좀 짚어주시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죠. 최대 교세를 갖추고 있는 최대예요? 네, 최대의 그러니까 교세. 단일 교회 중에는 지금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 코로나 네. 이후로는. 근데 원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면 네. 조용기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상징적 인물.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영훈 목사. 어쨌든 여의도 한 중심에 우리나라 최대 교세를 갖춘 교회. 건물도 제일 컸던 지금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적 개념이었던 네. 거죠. 근데 죄송한데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 교회
대표 목사였죠. 거기 이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게는 또 아니죠. 순복음 몇 아닌가요? 가지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좀 순복음에도 있는데.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네네. 조영기 목사께 워낙 크고 아. 그거 하나로 한 교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네네. 예, 여의도 순복음 교단처럼 돼 있는데 아, 여의도 순복음 사실 교회가 곧 교회. 교단인 거죠. 네. 여의도 순복음 교회 뭐라고 해야 돼? 주인이 주인이 조영기 목사조라고 해야 돼. 이거만 표현만 빨리 해주세요. 담임 목사. 물어보고 담임 담임, 목사. 담임. 당회장 네. 이런 표현을 쓰고 CEO. 조금씩 다르잖아요. CEO 조영기 목사였어요. 예. 근데 조영기 목사가 이제 사망했고 예.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후계자가 이영훈 목사요? 예. 네, 네. 근데 이거 세습을 안 했네요. 세습을 하고는 싶었는데 아들들이 그만한 역량은 되지 않았습니다. 와, 또- 그럼 이거는 그래도 좀 또 깨끗하네. 목회를 하겠다고 맘먹고 달려든 뭐, 아들도 그 없었고. 없었던 걸로. 예, 그래서 거기 아들들한테 국민일보 그래서 가져왔잖아요. 신문사 만들어주고 예, 아. 기업들을 만들어줬죠. 아, 그게 국민일보예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뭐 이게 뭐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업군을 만들어서 아들들한테 맡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용훈 목사는 진짜 그냥 그 교회의 교인이 성장해가지고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 교회가 운영하는 이제 후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 대학이 있는 거죠. 오. 예. 거기를 나오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조영기 목사는 그건 뭐 우두머리시니까 CEO니까 그렇다 치고 실제적인 신학적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목회와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성공적으로 해낸 걸 인정받아서 후계자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용훈 목사고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김정한 목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까이 있는 극동방송의 음. 이제 이사장인 거죠. 사실 극동방송은 방송사 자체로도 재산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극동방송은 이제 후원 구조를 만들어 갈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개신교에서 전파 선교사라고 해가지고요. 전파 선교사. 그러니까 네.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오지에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음.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후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 이사장인 그래서 정치권과도 지속적으로 좀 연계가 있는 한국교회에서 좀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공산권 국가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공산권하고 맞닿아 있는 나라에다가 방송국을 짓자라고 해서 두 개의 방송국을 짓습니다. 네. 하나는 아세아 방송, 하나는 극동 방송.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 키신저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키신저가 미국, 중국, 소련, 북한 뭐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화해시키는 데탕트 외교라는 걸 펼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산주의와 서방 민주주의 이념 간에 엄청난 대결이었는데 냉전 시대가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공산권 선교 헌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그 두 단체가 경영난에 빠져갖고 통폐합해버립니다. 근데 각각 서울에다가 방송국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건 어떡하지 할 때 통합해서 운영해라 니들도 라고 할 때 그걸 통합하고 그런 운영 책임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김정한 목사죠. 그로부터 52년간 그 방송을 사유화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와. 지금 하고 지금 있는 거의 사실상 사유화됐어요? 지금 노조도 없어가지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노조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와. 쉽게 한마디만 하면 어느 정도의 사유화냐면 와. 여직원들은 바지를 못 입게 돼 있습니다. 와. 왜냐하면 싫어하시니까. 싫어요. 예. 목사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우와, 대단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극동방송에서 나름대로 방송 내부의 조직을 좀 더 민주화하고 뭔가 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조금 있었는데 다 잘리고 쫓겨나고 그래서 요즘 와서 다시 노조 설립 준비 추진위원회인가 만들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김정한 목사는 또 계속해서 그 정치권하고 가까이 왜냐하면 지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공산권 선교에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미국 단체들이 지지하고 있고 거기에 얽힌 교단들이 지지하고 있고 미국의 가장 큰 주류 교단이 침례교인데 침례교 목사고 그렇죠. 나중에 침례교 세계 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근데 근데 카터 대통령의 친구예요.
실제 카터. 친구예요? 예. 아 실제 친구야. 예, 오. 카터 대통령의 친구인 데다가 그 다음에 우리 여의도에서 했던 그 목사 엑스폴로 예, 빌리그램. 빌리그레암 네, 네. 빌리그레암 집안하고도 친해서 빌리그레암 집안의 아들들은 또 트럼프하고 좀 다 그 측근들로 가 있고 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부터 네.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뭐 뛰어가서 인사부터 할 정도로 와. 쿠데타 한 다음에 와.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지나서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 트럼프한테 줄을 대야 되는데 당차 막막하니까 네. 김장한 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트럼프 밑에 있는 빌리그레암 목사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줄을 대 가지고 네. 남북미 대화를 갖다가 끌어가기도 한. 와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기에는 일단 정치를 하려면 저 양반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 와. 그다음에 저 양반이 한국교회의 원로회의의 의장격이란 말이죠. 우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김정한 목사의 인정을 받아야 돼. 와. 그럼 정치인 입장에서는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김정한 목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최고네. 정치로 나가가지고 권력자들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도 김정한 목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도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주술을 하다가 네. 문제가 들켜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찾아가고. 예, 또 김정한 찾아가요. 목사한테 예.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예. 성경책 하나 받아가지고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야. 김장환 성경이지. 네, 그거 자랑했어요. 성경은 다 같은 성경이지 김장환 성경은 뭐 다를 게 뭐가 네, 있어요. 그거 자랑했어. 예. 와. 그런 존재인 거죠. 와. 신화적인 존재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김장환이라는 사람이 전광훈 소년보호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위네요. 전광훈 소년보한테 돈과 조직력과 사람들을 몰아주는 역할을 위에서 승인하면은 그 밑에 이제 큰 교회 목사들이 쫙 달라붙어서 해주고 그걸 행동대장으로서 전광훈이 있고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예, 찌끄다시하고 와. 셰프하고는 달라요. 다만 지금 이제 사실 와. 뭐 저희 같은 젊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체감하기가 좀 쉽지 않고 네. 나이도 워낙 많고 네네. 그런 분위기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좀 하는 바뀌어야죠. 거죠. 예. 네.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3명이에요. 청와대에 1명 있었고요. 밤의 대통령은 조선일보고 예, 기독교 대통령은 네. 김장환이요? 김장환 목사고. 아니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상 권력자인 김장환을 이번에 쳐가지고 이게 괜찮겠습니까? 사실 대통령 선거 때 목회자들을 상대로 뭐 이런저런 세미나를 할 때 지금 이 상황이면 기독교인들이 법원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이면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안 쓸 수가 없다. 어떻게 된 종교이길래 저기서 극우가 탄생하고 그 극우들이 사실은 극우 세력의 주축이 되어서 기독교 극우가 법원을 난동을 부릴 정도로 법원에 가서 네. 이게 되느냐. 결국 종교는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론도 들끓고 있고 정부도 손을 댈 것이다. 근데 어느 걸 댈지는 모르겠다. 그게 세금일지 네. 아니면 기독교 사학재단들일지. 아 세금 걷어야지. 근데 엉뚱하게도 로비스트 이 네. 구명 로비의 단서를 잡고 바로 개신교의 맨 위부터 친 거죠. 와. 네, 밑에부터 쫓아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맨 위부터 쳐내려왔는데 정부는 뭐 이재명 정권은 효과를 거둬요. 왜냐하면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함부로 극우전선에 뛰어들기는 목사들이 어려워. 아 눈치를 네, 봅니까? 우리의 두목들도 바로 저렇게 저기서 기소가 되건 유죄 판결이 나건 아니면 혐의가 안 드러나건 관계없이 네. 일단 압수수색은 됐으니까 야, 저 큰 덩치도 저렇게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구나. 그럼 쉽게 접근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정치적 효과를 노렸을 겁니다. 꼭 거기서 어떤 혐의가 팍 드러난다?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효과는 충분히. 이게 아니 근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괜히 또 오해하면 안 되네요. 특검이 한 겁니다. 특검이 한 겁니다. 특검이 예. 한 겁니다. 야, 예. 많이 힘들었다. 많이 힘든 게 아니라 아니 김장한 목사님 이 이재명 정부가 한 게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정치적인 효과는 충분합니다. 이 전지적 개신교 시점에서 보면 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거는. 와 아는 사람일수록 더 충격 받으셨겠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거의 성역에 가까운 영역이었거든요. 와. 근데 그걸 지금 친 거예요. 예. 네, 근데 뭐 이번 기회에 드러날 거 있으면 다 드러나야죠. 예. 아니 그럼 지금 현재 개신교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난리예요? 저희 같은 젊은 목사들은 네.
별로 큰 관심 없고 아. 그리고 드러날 거 있으면 다 드러나야 된다. 이번 참에 좀 썩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다 드러나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아이,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인 그 거죠. 비주류잖아요. 주류. 그래서 주류. 어제 밤에 제가 다 검색을 했어요. 네. 모든 기독교 언론들을 다 뒤져가지고 네네네. 이걸 그렇죠. 어떻게 다루고 있나. 너무 불안해. CBS는 이쪽 것도 한 번 다루고 저쪽 것도 한 번 다루고 압수수색 당했다. 뭐 이런 혐의다. 네. 근데 교회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자제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래도 성직자들인데 신도들이 따르는 그걸 갖다 막 그냥 죄인 다루듯이 하지는 말아달라.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갔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안 다뤄요. 하나도 아무것도 안 돼. 다만 신천지의 천지일보께서 많이 다뤄주셨고 천지일보. 자세히. 네. 그 다음에 딱 하나 그 투가 있던데 크리스천 투데이. 크리스천 투데이. 투데이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입니다. 찬과 천이 다릅니다. 달라요? 네. 크리스천 투데이가 두 건의 기사를 냈는데 하나는 네. 억울하시다. 억울하다. 하나는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옹호하는 기사, 목회자들을 목사들을 옹호하는 기사 두 건을 냈는데 네. 그나마도 그게 흔적이고 나머지는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그 크리스천 투데이는 기독교 내부에서는 조금 완전 그쪽 성향의 언론사예요. 완전 보수 성향의 언론사라 조금 내놓은 언론사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거기서 두 건 나온 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약간 좀 숨죽이는 느낌인가 보네요. 이쪽을 편들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저쪽을 편들었다 이렇게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죠. 알겠습니다. 네. 큰일 났네. 더 듣고 싶은데. 도망치는 건 비겁하지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네, 3부 출연자들이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 더 듣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야, 너무 이거 재밌네요. 근데- 아는 분들한테는 네. 진짜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여론이 좀 뒷받침해 준다면 대한민국 개신교도 조금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와, 좀 더 듣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한 번 더 또 오라고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